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오늘 실적 발표주 체크포인트는 실적 슈퍼위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일주일 전부터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 실적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의 컨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연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 바꿔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됐는데 일단 삼성전자 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오늘 체크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의 컨콜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실적이야 뭐 이미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뭐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 특히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DS 사업부의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반도체사 관련된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보다 이제 떨어진다라는 그런 게 이제 오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지금부터 좀 집중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등이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발표하는 게 실적과 컨퍼런스 콜을 이제 다른 날 이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 특히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은 한 21%, 특히 영업이익이 한 4배 이상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실적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주했었던 물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신규 수주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세가 향후 2, 3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지금 실적들이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을 보면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인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고요. 아마 에코프로 BM도 아마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진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뭐 리튬이나 아니면 뭐 니켈 가격이 계속 이제 연중 최저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반등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계속 지금 뭐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트럼프 후보의 당선 여부가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 오늘은 조선주와 배터리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조선주 실적 좋다는 부분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삼성중공업 차트 보겠습니다. 25일에 실적 예상치보다 웃도는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레벨을 낮추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신경 안 쓰이실지? 기존에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었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관련된 조선 관련된 업종들, 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 그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는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선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손여로 팀장님은 이 3분기 실적 시즌 오늘 체크포인트 어떤 걸 보실까요? 네, 우리가 실적 시즌 하면 상상하는 그림 뭐냐면 어떤 실적 향상이 기대된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내가 익절하는 아마 그런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이 AMD가 준 여파가 너무 큰지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HD 현대 그룹 관련 조선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할 거고 내일 HD 현대 실적 발표하면서 지주사 실적 발표할 건데 전력 설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올해 이제 중반부 이제 상반기는 뭐 AI가 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중반부는 뭐 방산, 조선, 전력 설비가 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기도 전에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컨퍼런스 콜이 진행을 되고 있고 어떤 언론에서 나온 뉴스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대표님과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팜플렛도 보고 이제 뭐 질의응답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다음 팜플렛에 뭐 2024년 전망이나 뭐 2025년 전망 이런 게 PPT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앵커님이 잠깐 시세 봐주셨지만 6만 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찍혀 있고 코스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만 원 넘어간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들이지만 전 오늘 아침 7시 40분에도 주가가 6만 원 넘어간 것은 괜찮지만 이 하방을 지지하는 걸 봐야지만 내가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장세가 저는 매매를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 잘했고 AMD도 실적 발표를 잘했는데 그 이상의 기대치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알파벳 같은 경우 12개월 선회포가 35, 4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AMD 같은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이 15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딱 차트를 3개월치, 6개월치 봤을 때는 차트 생긴 게 비슷해요. 근데 엔비디아나 알파벳이나 이 AMD가 봤을 때 이들이 기록하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AMD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AMD의 약세가 보였고 그 다음에 MS랑 메타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분들께서는 그 4분기 가이던스를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가이던스가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시간에 조금 밀리면서 국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실적이 잘 났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 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선 같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러우 사태가 이제 지적적 리스크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진출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뭐 수복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좀 많이 좀 사망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러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국내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 좀 단기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조선 사업을 강하게 키우고 있죠. 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의 조선업 1등, 2등을 이제 합병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고 지금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박스권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적적 리스크가 심화가 되면은 신조선가가 더 올라갈 거고 이 지적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은 신조선가가 밀릴 겁니다. 신조선가 밀리면 조선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이제 선박 수주가 40%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는 정말 중국보다 우월한 수주를 보여줬다가 지금 한 9월, 10월은 중국이 좀 치고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제가 올 투자 전략을 조선이랑 방산주는 눌림목 공략.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나오면서 음봉 나오니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쉬었다가 그때 사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일정한 말씀해 주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 실적 공개됐고 삼성 SDI 공개됐고 포스코퓨처는 공개됐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공개되고 이제 11월 8일 콘퍼런스 하는데 지금 저는 2차전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면은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이게 작년 매출액 대비 몇 프로인지. 근데 이 단일 공급 계약은 의무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가 아니면은 정확히 1원의 오차 없이는 계산을 못 해요. 근데 보통 공급 계약 맺으면 공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공시를 더해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정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줄 만한 수주가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이랑 그다음 실적은 우리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적자폭이 줄거나 흑자로 전환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실적이 안 나왔고 그다음 리튬 가격도 72위안에서 추가 상승 못 나오고 68위안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실적이
개선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고 4분기도 좀 체크해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랑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보니까 그다음에 애플 관련 종목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음봉이지만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BH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플은 실적 좀 잘 발표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선이랑 방사는 오늘 사기보다는 3일 뒤에 사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2차 전지랑 애플처럼 실적이 예상이 기대가 안 되는데 수급이 좋은 종목은 샀다가 매매 관점으로 짧게 3일이나 일주일 안에 그냥 5% 10%만 먹고 빠져나가는 그런 단기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쪽은 눌림목이 필요하고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도 수급이 좋은 종목도 분명히 또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탄력을 높입니다. 6만 1,000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3%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11시 구간 넘어서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탑픽을 좀 꼽아보도록 할게요. 임순재 대표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 엔진 마린, 그다음에 한화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 모두 이제 전방 산업인 조선업 호황에 따라서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니까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종목을 2개 꼽아주셨는데요. 선율호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도 조선 쪽에서 모아가려면은 H삼국 조선해양이 가장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여기 투자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수주가 밀리고 있지만 결국 중국 조선사들도 우리나라 엔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H&L 중거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LNF 보고 있습니다. 제가 LNF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단기 수익 관점을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지금 최근 수급 동향 보면 일주일 넘게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LNF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지금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데도 지금 LNF 같은 경우 플러스 2.7% 양봉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LNF랑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먼저 매수했다가 이 종목들 5에서 10% 수익 보면서 빠져나가면서 조선주랑 방사를 다시 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HBM3 고객사 퀄 테스트 중요한 단계를 마쳤다.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4분기에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 이미 3분기에 HBM 매출 증가세가 전분기 대비해서 70% 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더 4분기에는 HBM 특히 3 쪽에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컨콜에서 삼성전자에서 밝히고 있고요. 파운드리 내년 두 자릿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반도체주 차별화 주목할 종목은? 임순재 대표님, 반도체주가 가는 종목은 가고요. 또 어떤 종목은 갑작스럽게 또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이제 AI 관련 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AI에 얼마만큼 연결이 돼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AI 관련주다라고 이제 분류가 됐어도 뭐 진짜 엔비디아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거리면 같이 국내 주가도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전에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콜 테스트에서 HBM3E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지금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HBM3E D램에 대한 그런 납품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상당히 공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HBM이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전년도 대비 70%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에는 HBM3E의 매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HBM3E D램에 대한
맵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확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도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향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드디어 4분기를 지나면서 퀄테스트가 완료됐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한다. 이런 소식들 들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네. 퀄테스트는 시기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이제 캐퍼를 빠르게 이제 점유율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HBM D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매출 회복세가 그만큼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이전에 계속 HBM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을 상당 부분 희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퀄테스트가 통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은 반도체주가 어떤 포인트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당연히 좀 실적과 밸류체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 컨퍼런스 끝나고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조금 변동성이 커졌고 이제 앵커님께서 창구를 집계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창에서도 기관의 순 매도세가 상당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과정 중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추가 매수하려도 자금의 3분의 1 정도는 추가 매수해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급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머지 3분의 2는 이번 주 목금 수급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담아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리스크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뭔 소리야? 뭐 삼성전자가 HBM3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 울타리 안에 넣어주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뭐 플러스 2.7%, 플러스 3% 바닥에서 반등세 나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진행을 해보기보다는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결론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시세 보여준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박쥐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SKS 밸류체인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이제 블랙엘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TSMC의 수혜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제가 탑픽으로 에이징랜드를 꼽아드리진 못했지만 에이징랜드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기준을 좀 안전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반도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HBM이라고 검색을 해보셨을 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약 2배 정도 많고요.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10% 이상 나온 종목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됩니다. 그럼 이 5개에서 6개의 종목들의 특징은 2개 정도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고 4개 정도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미 10% 이상 시세 나온 종목을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그 6개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랑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대 수익률은 일단 현 위치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잡고 앞으로 향후 나오는 시장의 전망치에 대해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 좀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수급 변화를 좀 더 보고 1차 매수 들어가자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오늘 1차 매수 아까 3분의 1 사자고 하시더니 또 다른 말 하시는 것 같아요. 1차 매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네. 1차 매수는 네. 언제든 가능하고요. 근데 네. 정말 나는 평가 손실 자체로도 들고 가는 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 3일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좀 원전 이야기 뒤에서 할 거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왔을 때 투자자분들이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오늘 이후로 아무런 리스크 없이
엔비디아 이 크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 당장 저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우리 크루로 껴주기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금융투자를 필두로 한 기관 투자가도 좀 단기적인 관점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재라는 기미가 보이면 저가 매수를 강하게 넣었다가 호재가 안 나오거나 악재가 날아버리면 너무 빠르게 돌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레이저 관련된 기업인 이오테크닉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향후 미세화 과정에서 뭐 꼭 필요로 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은 모두 다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세화 공정에 필요한 이제 전자 현미경을 만들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손현호 팀장님 관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PSK홀딩스랑 유니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는 워낙 자주 말씀드렸어요. SKS 밸류체인이면서도 후공정 패키지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SKS의 실적이 견조할 거기 때문에 PSK홀딩스는 당연히 그 약속가를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PSK홀딩스는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오늘 외국인 가격이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21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인데 오늘 특이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를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해서 AI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유니테스트가 이 소재를 이용한 태양전지를 만든다라는 해서 낙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 꾸준히 나오다가 오늘 21선 위에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유니테스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안전하게 올해 하반기까지 모아갈 만한 장비주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PSK홀딩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별화 보일 수 있는 반도체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원전주 오늘이 매수 기회. 오늘 체코 쪽에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악재가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신한울 3, 4억이 호재가 있었습니다. 임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원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뭐 국내에서 원전문을 이제 착공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체코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슈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악재가 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특허 문제 계속 이전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체코 측에서도 보면 미국과의 이제 관계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는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의 납품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원전이 아마 최종적으로 수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뭐 당장 나오는 이제 수익보다는 향후에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야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관련된 종목이 뭐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해서 뭐 전향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 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냥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뭐 원전과 관련돼서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슈, 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아마 네. 한 번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이 어떤 종목이시죠? 뭐 그중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21선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장중에 이렇게 21선 터치하는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호 팀장님 원전주 오늘 매수 기회일까요?
오늘보다는 내일 오후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프랑스랑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무산이 됐다라기보다는 잠깐 스톱이 된 것이고, 우리가 프랑스에서 내놓은 입찰 견적과 우리나라가 내놓은 입찰 견적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성비가 거의 4분의 1이고 납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견적을 밀고 나가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이제 약간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착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저도 잘하고요. 저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전 좀 쌀쌀맞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체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놓은 입찰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프랑스랑 우리랑 격차 이 정도 되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약간 견적서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약간 뭐 단가를 올리든지 우리 좀 편의를 봐주면서 약간 좀 밀당하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정치하실 높으신 분들께서 결정하실 부분들이고, 저는 이 지금 프랑스랑 우리가 가성비가 4분의 1이고 납기가 2분의 1이면은 한 4분의 2 수준 아니면 4분의 1 수준과 4분의 2 수준 중간 정도로 약간 좀 단기를 올리면서 다시 승부를 좀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정지가 된 것이고 최종 입찰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도 뭐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원전을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괜찮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우진엔텍이랑 BH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태클 걸린 뉴스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탑픽으로 갖고 온 종목들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칼날인데 떨어지는 칼날이 약간 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사시기보다는 오늘을 지켜보시고 내일 오후에 수급 체크하신 다음에 주워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선호하는 원전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저는 우진엔텍이랑 한전기술 갖고 왔고요. 우진엔텍이랑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권이라서 뺐습니다. 그다음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 SMR을 진행했을 때 이 SMR 설계를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순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우진엔텍이랑 한전기술을 가장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은 내일 정도 이렇게 손 팀장님은 보셨어요.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으로 오후장 내다보는 전략 알아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